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기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묘일주는 이게 뭐예요? 평관이죠. 평관은 뭐예요? 직일 얘기하죠. 직. 내가 하는 일하는 그 자리를 직이라고 그러죠. 이미 일지에 묘라는 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묘일주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주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은 천간에 있는 것도 있고 지지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게중심이 일지에 있습니다. 일지에 무게중심이 있어갖고 목국토를 하죠. 이렇게 목국토. 일지에 무게중심이 이제 일지에 있는데, 그래서 묘목에 의해서 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천간과의 관계가 묘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묘목이 천간으로 나왔다든지 천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돼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형태가 될 때는 지지 중심에서 천간 중심으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을 만드는 것은 갑이나 을이죠. 갑이나 을이다. 천간으로 직을 만드는 것은 갑이나 을인데, 갑기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갑이 나와서 갑기합이 되어 있으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갑목이라는 정관이죠. 갑목은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이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묘라는 평관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 그 고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관살 혼잡을 굉장히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혼잡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혼잡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내가 혼잡을 쓰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혼잡된 것을 쓰는 주인 입장, 회사라든가 나라라든가 조직 기준에서 그 혼잡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기묘일주가 각기 합된 명절을 오너가 쓴다면은 정관으로 쓰든지 평관으로 이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천간은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것은 정관이니까, 만약에 정관으로 쓴다면 언제든지 평관적 형태가 있으니까, 평관적 형태의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불편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정관 썼다 평관 썼다, 그것이 혼잡입니다. 이것을 옛날식으로 표현한다면, 왕이 신하를 볼 때 우리가 고전사주를 보면은 어명이 어떻다고 말합니다. 왕의 사주를 놓고 어떻다 하는 것은 감히 옛날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지고지엄한 명이 왕인데 어디 아래 것이 함부로 왕의 명을 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논한다면 그것은 역적이죠. 왕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좋은 명이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로 목적을 형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명이 좋다. 그런 명을 이제 청하다 그럽니다. 청하다. 그런데
혼잡이 되면은 이제 탁하다고 하잖아요. 왜? 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한다 이거죠. 혼잡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대직으로 얘기하면은 평관과 정관이 혼잡돼 있으니까 정관만 쓰는 것도 아니고 평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정관 썼다 평관 썼다 이렇게 되니까 관은 직인데 직을 옮길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을 바꾼다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명을 볼 때는 그러한 탁하다, 이런 거 혼잡이 싫어한다 이런 건 타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왕은 아주 지고지엄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왕의 밑에서 신하로 일하려면 왕을 일관되게 충성을 바쳐서 모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왕을 모시려고 그런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모르고서는 사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 중심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되니까 지금은 뭐예요? 전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본인 중심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되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내가 싫으면 바꾸면 되니까. 내가 삼성에 취직했다고 해서 꼭 삼성에 죽을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죠. 싫으면 근무하다 싫으면 또 다른 회사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혼잡의 부분은 옛날에는 혼잡을 탁하다 그래갖고 안 좋게 봤지만 지금의 혼잡의 부분은 도리어 탁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혼잡을 탁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걸 다양성으로 보자 이겁니다. 다양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자로 치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도 된다 이거죠. 꼭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람하고 산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한번 결혼하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자의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맞지도 않는데 왜 한 사람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윤리관념이 불사이부고 죽기 전에는 두 남편을 섬기면 안 되고 정조를 지켜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원칙은 청입니다. 원칙은 청이에요. 기운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일관되게 한다 이거죠. 청이라는 것은 기운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은 지구로 연결되는데 하나로 힘을 잘 갖고 있다면 직의 완성도는 높죠. 순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과연 좋은 것만으로 결절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은 오히려 직에 대한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수명도 늘고 건강도 좋아져서 퇴직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생명력 있게 가치 있게 생산성 있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혼잡을 긍정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잡을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직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에 대해서 불만이 형성되는 겁니다. 통일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자꾸만 직을 옮기게 되고 인정받는 것도 잘 안 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때서야 멀티 트랙을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관도 내가 다루는 평관이냐 평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끌고 갈 수 있느냐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생화가 화생토에서 1순위로 필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는 혼잡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화다 이겁니다.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토를 지원하게 되죠. 이 말은 관과 사를 다루는 방법을 인성으로 배워서 알아서 자격을 갖춰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지의 화가 잘 발현되어 있다면 충분히 관살 혼잡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금을 쓰게 되면 됩니다. 금을 쓰게 되면은 재관살을 하게 되죠. 재관살. 문제는 여기에는 이제 금을 독단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을 쓰려면은 화가 따라와야 돼요. 금을 쓰는 것은 화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다 이거죠. 토. 화와 토가 왕하면 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토는 겁재든 비견이든 상관하지 않고 토가 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지의 토가 왕해지는 것은 혼잡을 긍정적으로 끌어서 쓰는 좋은 조건이 되죠. 그런데 기운의 순이란 조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격으로 만들어서 기적인 소통을 만드는 것은 화가 1순위라는 것이죠. 금을 잘 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극설교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극설교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지의 묘가 있어서 기토의 작용이 극과 설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식상과 살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설기해도 내가 힘이 빠지고 극해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힘이 약해지면은 두 개를 쓰기가 서로 눈치 봐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화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화가. 딱 하나만 말한다면 화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 금을 2차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인지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운 것, 자격이 실질적으로 금기와 연결이 되죠. 토는 화가 12운성으로 이 4, 5가 12운성으로 노광이 되죠. 노광이 되죠. 그죠? 녹이 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기토할 때, 일 때는. 그래서 금기적 역할을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으로 자격으로 금으로 관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구조가 화토가 지지에 있고 금이 천간에 있어서 작용한다면 금을 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로 하여튼 볼 것은 금기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거죠. 금기가 잘 돼 있다면 직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기묘일주가 각기 합의되잖아요. 그러면 기토라는 땅에 기를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 품종을 작은 땅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평수를 늘리는 겁니다. 평수. 왜냐하면 좁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심게 되면은 땅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평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묘일주가 각기합이 되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토를 찾는다 이거죠.
땅의 평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거죠. 만일 갑진월의 김요일이라면 진월이라 이럴 때는 오히려 겁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목을 쓸 수가 있죠. 간목이 없으면 묘라고 하는 순이라는 기운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기합을 쓰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간에 화가 있다면 목을 다루는 조건으로 화를 쓰는 거고, 금이 있으면 목을 다루는 조건으로 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토인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갖추려면 화가 좋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면 관사를 다루는 공부로, 자격으로 주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걸로 소화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화토가 잘 돼 있으면 관살 혼잡을 긍정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다양성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 나오면 이렇게 을목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을목이 나오면 편관이 천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편관이 천간으로 나와서 단일한 기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단일한 기운으로. 그러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묘목은 습하고 을목도 습하죠. 그러니까 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습을. 을목이 투관되어 있어서 편관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강하게 작용하면 습하기 때문에 무성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절이 안 되면 습에 의해서 무성해진다. 습하면은 뭐예요? 이 을목이 무성해진다 이겁니다. 무성해지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이 금이나 화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화를 쓰는 것은 습을 조절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고 살인상생을 하게 되죠. 살인상생은 살을 다루는 자격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살을 다루는 자격을 갖추면서도 살에 대한 탄력을 보장하니까 일 처리하는 솜씨라든가 직에 대한 안정성, 전문성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화입니다. 근데 기토가 나름 힘이 있고 살이 안정되어 있으면 금을 써도 됩니다. 금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살에 대한 규칙입니다. 금은 살의 관성이니까 금은 식상인데 식상으로 살을 조절한다는 말이죠. 금을 쓰는 것은 개선, 극복이 되는 것이고, 화를 쓰는 것은 살을 인정하고 소화해내서 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는 뭐냐? 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토는 길러내는 것이 1순위죠. 토가 목을 보면은 살인상생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목을 보는 거하고 목일주가 이렇게 금을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든 기토든 이렇게 기토일 때 을목이 살이죠. 간목일 때 경금이 살이죠. 근데 이렇게 체성에 따라서, 체성이라는 것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그 간의 천간의 특성을 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체성에 따라서 이 살을 다루는 방법이 좀 달라요. 똑같은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일주가 이 목이 사릴 때 금을 쓸 수도 있고, 토일주가 목이 사릴 때 금을 쓸 수도 있고, 목일주가 금이 사릴 때 금을 쓸 수도 있고, 금이 아니라 화를 쓸 수도 있고 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금이나 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의 조건은 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간목이 경금을 활용하는데 쓰는데 화나 수로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체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어느 것이 좋으냐 이거죠. 그런데 이 금을 쓰는 방법이 목생화를 해서 목생화를 해서 금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술을 쓴다는 것은, 여기서 술을 쓴다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목이 쓰여지는 겁니다. 금에 맞춰서, 금의 조건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목의 입장에서 술을 쓰는 것은 뒤로 가는 겁니다. 수는 목의 뒤니까. 화를 쓰는 것은 앞으로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금을 조절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화가 더 목다운 쓰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목의 성향은 뭐예요? 나가는 거죠. 지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가서 쓰는 것을 화를 쓰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목이 더 바라는 거죠. 목의 성향에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가 지지에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간목이 경금을 보면 만약에 경신월 갑오일이다.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임수가 있어도 됩니다. 이때는 임수가 있어도 술을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살인상생을 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목생화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게 해준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적 요소는 좀 내재돼 있죠. 만약에 갑인일로 돼 있어서 갑인일, 경신월, 갑인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금목의 갈등을 수로 해결하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병정화가 있어서 화를 쓴다면 어떻게 돼요? 화극금으로 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조절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은 목생화 할 때 목다워진다 이겁니다. 목의 성향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갈 진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생목도 목의 역할입니다. 목은 목생화 할 때 목이 커가는 것, 목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실제로 목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죠. 그래서 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습이 있어갖고 목이 무성해질 때는 습을 조절하는 용도로 화를 써야 되고, 무성해지는 것은 금을 써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묘일주가 을의월로 습이 지나치죠. 이거는 습이, 이게 다 습이죠. 습이 이렇게 지나치면은 이럴 때 금을 쓰는 것은 기토가 살을 다룰 때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살의 입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식상으로 살을 극해서 쓴다는 것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화를 써야 합니다. 습을 먼저 조절을 해야 하니까 명에 화가 있거나 운에서 화가 온다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사화에 의해서 기토가 힘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살을 키우고 받아들이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토가 개입해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기묘가 을목이 이렇게 투간되어 있으면 편관이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습하기 때문에 습하고 을목은 현실적이죠. 실무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이고 현장적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실권을 장악하는 거죠. 직접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가면은 임시직, 별정직, 계약직, 또 3D업이죠. 3D업 잘 알잖아요. 이 비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관을 쓴다면 편관의 직은 비습적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비습적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직접 내가 손발에 기름때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면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이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손이 닿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정도 그렇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습하게 되면 번지기 때문에 자의 타의 상관없이 개입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번지는 것이고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 있다든지 식상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통제한다는 거죠. 식상 제 관살로 자기 중심에서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싫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편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니까. 그런데 화라는 인성이 있으면 살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비습을 해결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갖게 돼서 자격을 갖게 되고 직업군에 큰 차이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기묘일주에 수가 개입되면 수는 임수 개수가 되겠죠. 기묘일주에 수가 개입되면 재가 되고 임수 개수가 있는데 재생살 이렇게 됩니다. 재생살. 일지에 있는 살 입장에서 재를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내가 다루는 살이 아니고 살에 의해서 지배되고 규제되는 일간이 된다 이거죠. 수의 재는 일이죠. 일을 다루는 직, 자리가 될 텐데 이 관살, 묘목 편관은 그것이 내가 좋아서 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결정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싫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칠살이 왕해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신앙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화토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생살 되는 것을 본인이 조절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명이 재생살이 돼 있는데 배우자궁의 배성이니까 일지가 남편인데 본인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여기에 쟤는 뭐가 돼요? 시모가 되죠.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살이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집살이죠. 이런 구조는 본인이 결정 못하고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싫은 것을 거부해서 살 수 있는 삶. 그런데 내가 싫은 건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면 삶의 질과 연관이 되겠죠. 화토가 없으면 비습이 가중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는 것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항상 그 자리예요. 표가 안 나요. 재물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살이 되면 재물도 보장하기가 어렵죠. 분명히 내가 일은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비습입니다. 약간 비습한 거와 비습이 가중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비습하다는 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적극성, 현실적 감각 등이 발달된 것을 말하고, 고중한 것이 발달돼서 고중한 명에 치우쳐 있는 명들은 오히려 현실에서 멀어져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시게 되면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거. 그래서 고중한 명에 치우쳐 있는 명들은 오히려 현실에서 멀어져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돈 안 되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모양, 체면을 따지다가 망합니다. 적절한 비습은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돈도 되고요. 비습이 적절해야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비습이 가중될 때는 화토가 중요시 됩니다. 인계수가 출하면, 인계수는 아까 재라고 그랬죠. 재는 일이죠. 그럼 일이 비습해지는 거죠. 일이. 근데 이것이 살로 연결되니까 비습한 업종들이 되는 겁니다. 비습한 일은 3D 업종이라고 그랬죠. 아까 3D. 비습한 일은 3D 업종이다 이겁니다. 이 비습한 일은 3D 업종인데 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든지 하는 일이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인데 요즘은 3D 업종들이 대부분 외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습을 좋아하는 형태는 별로 없습니다. 적절한 비습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나 지나치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의 구성은 체질적으로 습합니다. 습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몸은 물이 70%입니다. 습이 잘 흐르고 순환이 돼야 건강한 건데 습이 가중되면 병이 되죠. 습이 부족해도 병이 되고, 그래서 사람은 뽀송뽀송한 것을 좋아합니다. 비습은 공간인데 공간의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살이라는 직으로 일을 다루는데 그것이 비습을 조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습한 형태의 직업군과 연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건강 질병을 논하게 된다면 가장 보아야 할 것이 비습의 조건입니다. 비습이 지나치면 다 질병으로 오죠. 당연히 고중이 지나쳐도 질병입니다. 적절한 비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기묘일주가 수가 개입되면은 습이 가중돼서 되는 문제입니다. 피부 트러블, 흐름에 대한 문제들이 됩니다. 비습하면은 감염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감염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감염병. 질병의 상당 부분이 감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업으로 본다면 업을 만드는 것은 인성과 식상이죠. 인성과 식상. 그래서 업으로 본다면 여기서 기토의 인성은 뭐예요? 화죠. 화. 화가 천간에 있으면 그것을 병정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나 정화로 연결이 되죠. 병화로 연결이 되면 기묘는 음간 음지죠. 그래서 양간으로 보여질 때가 더 긍정적이다 이거죠. 병화라는 조건이 일반화시켜서 정의는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일반화시켜서 기묘를 쓴다 이겁니다.
기묘가 병화로 배우고 자격을 만드는데 일반화된 형태로 하게 됩니다. 병화는 조우적 자격까지 겸하고 있어서 자격을 만들고 공부하는 것이 비습을 해결하는 조건도 되죠. 공부해서 자격을 만들면 직을 쓰는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죠. 정화로 연결되면 비습을 해결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화는 전문직이고 특화된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정화가 습을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히려 음성화한다 이겁니다. 병화는 양성화하고 사주에 병화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양성적인 명이 됩니다. 양성적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감추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관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이면 음성적이고 관계에도 소극적이 되고 한 분야로만 어느 한 부분으로만 관계망이 형성된다든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